안녕하세요. 허브 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SK바이오사이언스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허가 임상 FDA 눈높이에 맞추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임상 조직 확대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일단은 FDA 출신의 셀리 최 본부장을 영입했죠. 그 다음에 뭐 조직을 개편을 하겠다. R&D 주요 조직 내 본부 승격은 유일하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거든요. 이거 송도의 글로벌 연구 R&D 센터죠. 예, 그거에 대한 조감도라고 하는데 뭐 이런 굉장히 크게 좀 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기준을 해갖고 새로운 영역으로 좀 확장을 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은 얘기 전에도 좀 많이 나와줬습니다. 뭐 지난 4분기였나요? 예, 그때에도 이제 팬데믹에서 엔더믹으로 넘어가니까 우리 SK 바사도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엔더믹을 좀 준비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좀 성장을 하겠다. 좀 더 확장을 해 나가겠다. 라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이 그냥 언급만 되어 있을 뿐이지 진행이 되고 있는 단계는 아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크게 반응을 하지 못했죠. 지금도 반복적으로 자주 나오고 있는 이슈들이지만은 그런 이슈가 나온다라고 해서 주가가 갑자기 막 훅 뛰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뉴스들을 쭉 나열해서 놓고 보면은 조금씩이지만은 준비해가고 있습니다. 네, 조금씩이지만은 하나하나 좀 천천히라도 앞으로 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현실화되거나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거나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뭔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드디어 코로나에서 좀 벗어나갖고 SK바사가 앞으로 성장하기 위한 그런 재료로서 이런 재료들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과정들 중에서도 하나가 바로 이런 것들이죠. 이 분을 또 영입을 해가지고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은 일단은 뭐 이런 거겠죠. 뭐 임상 허가 전문가 이 분을 또 영입을 했던 거고, 그 SK 디스커버리인가요? 거기서 이제 인수합병이죠. M&A에 좀 능한 능력을 갖고 있는 분도 또 영입을 했죠. SK 바사가. 그래갖고 또 중요한 자리에 앉혀놨고, 그렇기 때문에 인재들, 그러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인재들 먼저 영입을 하고, 그 인재들로 하여금 준비했던 것들을 조금씩 현실화 시켜 나간다. 이런 과정을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10종인데 이게 상용화 제품은 이제 장티푸스, 그 다음에 코로나19가 유일하긴 합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폐렴구경, 자궁 경부암이라든지 로타바이러스 면역항암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기초 연구 중이거나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임상이 이게 코로나 같은 경우는 임상이 조금 패스트 트랙을 탔기 때문에 좀 짤막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는데 다른 것들은 임상하려면 몇 년이 걸릴 거고 이미 임상 중인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뭐 1년, 2년, 3년 이런 식으로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 따라서 임상 결과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연구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인력도 확충을 할 거다 이런 얘기도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3,257억이었죠. 3,257억을 투자해갖고 송도에 R&PD 센터를 설립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것들을 조금 준비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런 뉴스들은 예전에도 한번 나와줬고 그 뉴스로 인해서 주가가 반응을 하지 못했다라는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츰 준비가 되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뭔가 진행이 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그때에서야 주가에 좀 반응을 해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차트의 흐름은 나쁘진 않아요. 차트의 흐름은 나쁘지는 않고요. 여기 양봉 구간, 그러니까 지켜줘야 되는 요 라인 구간에서 지지가 나와주고, 그쵸? 여기서 지지가 나와주고 반등, 눌림, 재반등의 눌림 구간입니다. 여기 정도까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허용해 줄 수 있는 그 눌림의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 라인에서 눌림을 받는다. 다시 한번 N자형 파동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85,000원 라인 구간을 돌파해서 뭐 9만원 정도까지 터치를 해주면은 오히려 더 좋겠죠. 물론 여기까지 단번에 올라가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단번에 올라가지 못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한 달 넘게 이런 준비 작업을 했던 것들은 여기에서 요만큼만 올리고 떨어지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준비 작업을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쵸?
이가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만큼 밀렸던 것은 결국 이제 코로나로 인한 부분에 그 영향이 매출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실적이 좋지 않았다라는 부분,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더 이상 뭔가가 움직이기는 어렵다라는 부분에 의해서 많이 밀렸었던 부분입니다. 최근에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이 나쁘진 않은 상태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도 다시 한번 한 달 정도의 이런 조정을 거치고 차츰차츰 만들어가면서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 이거를 만드는 과정, 하방 경직을 만드는 과정, 이렇게 반등을 해주는 과정, 여기서 들어오는 외인들의 물량, 이런 것들이 정말 아무 쓸모없이 여기서 이렇게 꺾일까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라인 구간에서 지지를 좀 보여주는 것들 기다려볼 필요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반등 나올 때 85,000원 라인 구간을 돌파하는지 그거를 좀 지켜보자 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올려드리면은요, 영상 댓글에 링크를 달아드리잖아요. 요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은 요 화면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무료 종목 신청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희 허브경제TV랑 일주일에 5종목 정도로 같이 매매를 하게 될 겁니다. 월요일 날에 내가 100만원 가지고 저희랑 같이 매매를 해요. 그러면은 금요일 날 됐을 때 이 100만원이 95만원이 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뭐 105만원이 되어 있을까요? 당연히 굉장히 높은 확률로 105만원이 되어 있을 거다 라고 좀 말씀을 좀 자신있게 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자신있게 말을 하느냐? 결과적으로 저희가 1년 동안 해왔던 그런 매매 스타일을 놓고 보면은 시장이 좋을 때는 수익이 크게 나왔고 시장이 나쁠 때는 손실이 났다? 아니에요. 수익이 좀 적게 나왔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1년이라는 시장 동안에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47번 연속으로 수익으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이 결과치를 가지고 제가 이번에도 수익으로 마감이 될 거다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경험을 한번 해보세요. 저 허브경제TV랑 해본다라고 하면은 일주일은 좀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을 거고요. 일주일 후에 금요일 날 내가 계좌를 확인을 했을 때 시작했을 때보다 원금은 늘어나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좀 확신합니다. 예, 그러니까는 놓치지 마시고 꼭 한번 저희 허브경제TV랑 손잡고 일주일 동안 경험을 한번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편안한 오후 보내시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